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읽다라는 동사를 국어 사전에 검색해보면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는다는 건 단지 책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생각을 읽는다, 수를 읽는다, 세상을 읽는다, 인생을 읽는다 라고도 하죠. 읽는다라는 말 앞엔 무엇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더라고요. 헤아리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읽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건 그 행위가 중요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를, 누군가를, 또 세상을 읽을 텐데요. 오늘 아침엔 라디오를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93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에 차, 착착착 집중 밀차. 신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중공업. 책 읽는 아침. 읽는다는 건 단지 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읽는다는 행위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역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눈에 담는 게 아니라 이 글자 너머의 무언가를, 이를테면 누군가의 마음을, 세상을 읽는 행위겠죠. 오늘 만날 책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읽게 될까요?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 책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95번째 산책이고요. 새로운 코너 책 읽는 아침의 첫 시간입니다. 한영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저희가 새 반갑습니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네.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한영인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창작가 비평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평론가로도 일을 하시고 편집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어떠세요? 그 평론가,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평론가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이나 작품들을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평론을 한다면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좀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중들에게 소개되기 이전에 네. 작품들 원고를 좀 선별하고 파악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학에 대한 좀 더 비하인드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런 네.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산책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산책의 산과 책,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론가님이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고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처음 고른 책은 네. 강화길 소설가의 풀업이라는 작품입니다. 강화길 작가의 풀업을 선정하셨는데, 이게 그냥 이제 서점에서 보면 풀잎으로 잘못 보실 수도 있는데, 풀잎은 아니고 풀업. 저희 운동할 때 네. 풀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요즘 헬스장에서 턱걸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턱걸이, 철봉 턱걸이 운동을 가리키는 풀업이 맞습니다. 네네. 이 책을 첫 책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워낙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분야,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가벼우면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뭘까를 좀 고민하다가 네네. 그러면서도 또 내용도 좀 탄탄해야 되고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좀 던져줄 수 있는 책이 뭘까 하다가 강화길 작가의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또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강화길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강화길 소설가가 등단한 지는 꽤 됐어요. 2012년에 경향신문으로 등단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거의 11년 차 정도에 접어들었는데 2016년에 첫 소설집 괜찮은 사람을 시작으로 장편 소설 다른 사람, 소설집 화이트호스, 그다음에 장편 소설 데브로텔의 유령들 이런 것들을 펴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장편 소설 다른 사람으로 2017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고 단편 소설 음복으로는 2020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복이라는 작품이 2020년에 나온 소설집 화이트호스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소설집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화길 작가님의 풀업을 첫 책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긴 책이고 본격적인 네네. 장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은 책인 거죠? 그렇죠. 이 먼저 책 내용 말고 판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책이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가 기획한 핀 시리즈라는 라인에 속해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핀 시리즈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일반적인 장편 소설보다는 분량이 적은 이걸 이제 경장편이라고 하는데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편 소설보다는 분량이 좀 많지만 본격적인 장편 소설에 비하면 확실히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이 풀업도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꺼운 책에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도 네. 얼마든지 편하게 집어들고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편은 좀 아쉽게 느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막 전개될라 치면은 뭔가 마무리가 돼 버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요즘에 이 장편 한 권을 한 번에 이제 앉아서 쭉 읽기가 어려운데 뭔가 그 두 개를 절충한 경장편 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요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다 출판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단발적인 영상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막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두세 권짜리 장편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읽는 분들께서 부담을 가진단 말이죠. 그죠. 손을 그래서 아예 안 대시니까. 네. 예. 그렇다 보면 자꾸 좀 소설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흥미진진함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네. 이런 다양한 기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문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출판사에서도 이러한 경장편 라인업 혹은 소설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단편 소설 거의 7편에서 10편 사이 이렇게 좀 많이 묶어냈다면 네. 요새는 3편, 4편 이 정도로 좀 축소해서 네. 가볍게 좀 내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나온 이 현대문학 출판사의 핀 시리즈 그중에 한 권입니다. 강화길 작가의 풀업. 이제 좀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줄거리를 그냥 요약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딸이 엄마가 사는 집 문간방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음의 고생 같은 걸 하다가 네. 결국 이 집을 나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겠어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하지만 거기에 이제 얽혀 있는 마음의 강도, 그다음에 열도 이런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읽게 되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엄마와 딸과의 그런 관계를 좀 느낄 수 있는 책인 건가요? 그렇죠. 엄마와 딸, 그다음에 여기 주요 등장 인물은 3명인데 네. 주인공인 지수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수의 동생인 미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 이렇게 3명이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주인공 지수는 36이 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은 여성이죠. 네네.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을 날리고 대출로 빚도 지고 남자친구에게도 차여버립니다.
회사에서도 약간 겉도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수라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워낙 소극적이고 예. 겁이 많은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날리고 엄마와 동생한테 빚도 지게 되고 네. 게다가 이제는 엄마가 사는 집 문간방에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새들어 살게 되니까 네네. 점점 더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인물이. 음. 네, 근데 이 지수라는 인물이 네.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냥 평범한 여성 장녀 이런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지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굴 없는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꿈도 꾸고 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막 꿈에서 등장하는 얼굴 없는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막 다 제압해버리거든요. 네네. 나중에 지수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내 꿈으로 불러들이는 건 아닐까? 아.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한 소심한 복수를 네. 꿈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그 꿈에는 엄마와 동생도 나온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와 동생에 대한 애증이 네. 현실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이 꿈속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수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데 엄마를, 네. 난 동생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꿈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중반 여성 지수가 주인공인 거고 네. 이제 엄마 그리고 동생 미수와의 뭔가 그 미묘한 갈등 상황들이 있는 좀 그런 서사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워낙 지수와 미수가 비교됐던 거예요. 네네. 미수 같은 경우는 뭐 공부는 물론이고 체육,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재능을 보여준 여성이고 네. 나중에 대기업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 좋은 차도 뽑고 다니고 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잘난 동생이 있는 거고 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워낙 겁도 많고 항상 움츠러 있고 소극적이고 이러니까 네. 너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한다. 아. 형편없는 인간이 될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지수를 닥달하면서 키운 거죠. 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좀 어떤 한 가정이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 약간 좀 공감도 되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제목이 풀업이었단 말이죠. 네네. 왜 풀업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 풀업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네.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는 좀 다리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와 미수 캐릭터에 관한 좀 인상적인 두 가지 일화가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화초에 관한 거고 네. 다른 하나가 그네에 관한 건데 이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엄마와 두 딸, 그다음에 미수의 남편 정도로 구성된 가족인 거죠. 아빠 제사 때 동생이 이제 엄마가 키우고 있는 화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자식도 잘 키운대. 그러니까 이제 미수의 남편이 넉살 좋게 장모님에게 아부하듯이 네. 맞장구를 칩니다. 아, 그래서 미수가 이렇게 잘 자랐나 봐요. 네네. 근데 그걸 딱 보는 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엄마는 애초에 시들시들한 식물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아. 아. 엄마가 새로 사들이는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 이 지수가 보기에는 자기는 이미 싹수가 노란 돌보지 않는 화분인 거고 엄마는 딱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화분에만 관심을 주기 때문에 네. 화초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건데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화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수는 자기가 그 버려지는 화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해서 지금 키우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지수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네. 객관적인 삼자가 봤을 때도 엄마가 지수와 미수를 좀 다르게 편애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장편 소설이었다면 네. 아마 엄마의 관점, 그다음에 미수의 관점이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거는 분량의 제한상 네. 사실 지수의 시선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수와 엄마의 그 관점은 네. 좀 많이 등장하진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려지는 걸로 봐서는 네. 확실히 미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언니를 좀 교묘하게
공격하고 무시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엄마는 거기에 어느 정도 편애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현실에서 이런 편애가 많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네. 자, 이게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조금 더 사랑하고 책에 조금 더 애정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네. 책이 좀 경장편이 되고 단편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놓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좀 책을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네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네. 이 가족을 미워하는 거, 특히나 네. 부모, 엄마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자식 입장에서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수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지수는 이제 처음엔 엄마를 미워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네. 엄마를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모녀들은 엄마와 이렇게 제잘제잘 막 수다도 떨고 같이 막 고민 상담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 어느 누구보다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네. 왜 자기는 엄마랑 있으면 항상 뭔가를 짜내서 연기하듯이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 쓸데없는 이야기로 막 연막을 치면서 연기해야 되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아왔거든요, 지수는. 네, 네.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다른 딸들은 안 그렇다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악몽의 엄마와 동생이 나온다는 사실조차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소설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토록 미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수가 자신의 양가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가족을 자기가 미워한다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죄책감도 있겠지만 네, 네.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가족의 울타리에서 튕겨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마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라는 인물이 워낙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네. 그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지수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인정하면서 좀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하나가 화초였고 하나는 뭡니까? 그게 그네인데 네. 왜 어릴 때 놀이터에서 그네 많이 타잖아요. 네. 저희 때도 되게 막 그네 많이 타고 이랬는데 저도 많이 탔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되게 겁 없이 막 발을 구르면서 저 하늘로 뛰쳐나갈 것처럼 막 세게 타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아이는 무서우니까 이 그네 줄을 겨우 잡고 벌벌 떠는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엄마가 이제 딸들이랑 같이 이제 놀이터에 나가는데 이 지수는 그 그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네를 무서워서. 못 타서 두려워한다면 네. 미수는 정말 진취적이게 저기 하늘 끝까지 갈 것처럼 막 이렇게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되게 대견해하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지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풀업이라는 게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 지수가 그 엄마랑 같이 사는 동안 우연히 어떤 여자가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하는 걸 보고 네. 자기도 그 PT를 등록을 하거든요. PT를 등록합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전세 사기 당하지 않았어요? 그쵸.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빚은 다 갚은 상태예요. 네. 빚은 다 갚은 상태고 회사 일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형편은 아니지만 네. 엄마와 동생한테 진 빚은 엄마랑 동생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은행에게 빈 빚은 갚은 상태여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요 PT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만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담백하게 응원을 해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운동할 때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자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격려를 그 운동을 하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풀업인 거군요. 네네. 네, 오늘 강화길 작가의 책 풀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책 읽는 아침, 한영희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 책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책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평론가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읽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엄마의 생일날 지수가 이제 엄마의 생일날 지수와 미수 그리고 미수의 남편 4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수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날 갑자기 싸운 건 아니고 사실 지수와 미수 사이에 이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묘한 신경전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 동생 미수가 지금 지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언니 이번 달 25일이 엄마 생일이야. 시간 비워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 지수가 그걸 보고 속으로 황당했던 거죠. 내가 엄마 생일도 모를 것 같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마치 내가 그렇게 못 믿어서 엄마 생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네가 군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화가 거냐 나서 이런 건 거죠? 그쵸. 음. 그 순간 예전에 미수가 자기한테 했던 이런 얘기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사실 나는 언니가 항상 뭘 모른다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동생이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시하는 게 맞네요. 그쵸. 네. 교묘하게 무시해왔어요. 미수는 항상. 네. 그래서 지수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생일도 모를 줄 알았니?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네. 계속 지수의 그 미수의 문자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네. 거기서 지수가 지금 헬스 PT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미수의 태도가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네. 내가 빌려준 돈 물론 내가 갚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갖고 있는 처지에 너무 비싼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눈치챈 지수가 속으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뭘 좀 배우면 안 되니? 변화를 원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내 삶은 뭐야? 언제나 너보다 못한 언니로 계속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비루하게 나이 먹어가는 거. 네가 계속 한심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딱 이제 자기에게 너무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재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선언적인 장면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강하길 작가의 특징이 원래 네. 굉장히 뜨거운 감정을 굉장히 서늘하고 건조하게 드러내는 이 필체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목도 그 지수와 미수라는 두 자매 사이에 갖고 있는 어떤 묘한 긴장 관계를 아주 강렬하고 뜨겁지만 동시에 그거를 되게 서늘하고 차갑게 또 그려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 기억에 남았던 좀 클라이막스가 될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풀업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이유도 풀업을 하면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뭔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쵸, 지수와 그쵸. 미수의 관계도 이걸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날 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네. 지수가 선언을 하게 되죠. 나 이제 독립할 거야. 어. 근데 아마 이런 기대도 했겠죠. 엄마가 아마 나를 붙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늙은 엄마를 다 보살피다시피 살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엄마의 반응도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뭐 네가 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되게 차갑고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어떤 면에서 이 엄마도 너무나 방어적인 태도가 굳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 상황에서 남들을 함부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게 방어의 나를 세우지 않으면 네.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막 다른 모녀처럼 네. 여유롭고 따뜻하고 이런 식의 관계를 맺기에는 좀 방어적이고 경직된 삶을 살아왔던 이 엄마의 그 지난 역사도 사실 대입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 저는 아직 책을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는데 뭔가 지수의 엄마가 좀 비슷한 기질의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닮아 있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 책 강하길 작가의 풀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비슷한 가족 형태를 지니신 분들, 그러니까 자매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래서 그 모녀 사이의 어떤 트러블이나 쉽게 얘기하기 힘든 마음의 부대낌 같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도 네. 아마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꼭 이런 모녀 관계나 자매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형제 사이일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묘한 어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지만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마음의 이게 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주 좋은 추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하길 작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풀업과 관련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책도 재밌을 겁니다 하는 추천작 있을까요? 제가 뽑은 책은 네. 김유담이라는 소설가의 이완의 자세라는 작품이거든요. 김유담 소설가의 이완의 자세. 이완의 자세. 네, 네, 네. 2021년에 펴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아까 그 현대문학의 핀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네, 네. 그 창비 문학 출판사,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창비 출판사에서도 네. Q 시리즈라고 해서 네. 비슷하게 이제 좀 경장편 시리즈를 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라인업에 속한 책인데 네. 이 책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모녀 서사예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풀업이 물론 엄마와 딸, 그다음에 자매 간의 이야기가 두 축이 있다면 네. 이 조금 더 그 와중에 모녀 관계를 조금 더 형상화한 이 이완의 자세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담 소설가의 이완의 자세까지 한 권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평론가님과 첫 시간을 보내보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인 이 모습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좀 기대도 되고, 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텐데 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책을 선정할 때는 좀 어떤 책을 고르시는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일단 제가 읽고서 재밌어야 되고 그 재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꼽는 것은 재미고, 네. 그 재미와 더불어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암만 재밌다고 해도 10권짜리 대하소설 제가 소개해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또 접근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접근성도 좋으면서 재미도 있는 책, 이런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책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94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